안녕하세요, 여러분. 한 주의 시작 기운차게 달려볼까요? 한 주의 시작 기운차게 달려볼까요? 오늘도 여러분의 하루를 제대로 세팅해 드릴게요. 하늘은 파랗게 열리겠지만 문제는 공기입니다. 미세먼지. 오늘 정말 심각합니다. 어젯밤에 내려앉은 황사가 아직 빠져나가지 않았거든요. 현재 서울 PM2.5 수치가 AQI 158. 이게 얼마나 나쁜 거냐고요? 쉽게 말씀드리면 오늘 바깥에서 심하게 운동하시거나 오래 돌아다니시는 건 정말 비추천입니다. 2월 말 겨울 끝자락이니까 아침엔 아직 쌀쌀하죠. 출근하실 때 마스크는 필수입니다. 오늘은 진짜 마스크 꼭 챙기세요. 여러분, 자, 이제 주말 사이에 터진 초대형 뉴스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죠. 미국 증시 이야기입니다. 지난 주말 미국에서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났어요. 대법관 6대3 판결이었어요. 핵심은 이렇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국가비상경제권법, 영어로는 IEPA라고 하죠. 이 법을 근거로 국가별로 상호관세를 부과해왔는데요. 트럼프 행정부가 1심, 2심에서 계속 패소했고 결국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위법 판결이 난 거예요. 이 소식에 금요일 뉴욕 증시가 환호했습니다. S&P 500이 0.69% 올라 6,909.51포인트로 마감했고요. 나스닥도 약 0.9% 오르면서 5주 연속 하락세를 딱 끊어냈어요. 아마존은 무려 2.6%, 구글 모기업 알파벳은 3.7%나 뛰었고요. 홈디포도 1% 올랐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이 아니에요. 그럼 새로운 방식으로 관세를 부과하겠다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일률적인 10% 관세 행정명령을 발동했거든요. 그리고 어제 22일에는 이걸 15%로 인상하겠다고 발표까지 해버렸습니다. 자, 여러분, 상호관세는 날아갔는데 더 넓은 범위의 일괄 관세가 들어온 거거든요. 시장 입장에서는 불확실성이 하나 해소됐다 싶었는데 정부 셧다운 영향이 크게 반영된 수치인데요. 연준 입장에서는 성장은 둔화되는데 물가는 잡히지 않는 스태그플레이션 우려가 슬슬 고개를 드는 상황입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 지표인 근원 PCE도 3%로 여전히 목표치 2%를 훌쩍 넘고 있으니 트럼프가 IEPA를 못 쓰게 됐으니 이번엔 무역법 230이죠. 301조 같은 기존 법령을 활용한 플랜 B로 가겠다는 건데요. 트럼프가 IEPA를 못 쓰게 됐으니 이번엔 무역법 230이죠. 301조 같은 기존 법령을 활용한 플랜 B로 가겠다는 건데요. 우리나라는 미국과 무역 합의를 맺고 있는 상황이라 상호관세 위법 판결이 오히려 불확실성을 키웠다는 시각도 있어요. 일본에서는 자민당이 최근 총선에서 대승하며 정치적 안정을 찾았고 헌법 개정과 방위력 강화 공약이 한일 관계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미중 분쟁도 여전히 진행형이고 한국이 그 사이에 끼어있는 구조는 올해 내내 이어질 것 같습니다. 자, 이더리움은 1943달러로 약 2% 빠졌고 리플 XRP는 1.39달러로 3.7% 하락했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냐면 지수 0에서 25 구간이 극도의 공포 상태인데 지금 거의 바닥에 가까운 공포 수준이에요. 미국 대법원 관세 위법 판결로 위험자산 선호 심리가 조금 살아났지만 이후 트럼프의 세관세 발표가 다시 불안감을 키웠고요. 무엇보다 콜핏이 3%로 연준 금리 인하 기대감이 꺾이면서 비트코인도 직격탄을 맞은 겁니다. 투자 관점에서 말씀드리면 물론 지금 당장 어디서 반등이 나올지는 아무도 모르지만요. 이더리움 같은 경우 30일 이동평균선 아래에서 RSI가 36 수준으로 과매도 구간에 근접해 있어서 기술적으로 반등 여건은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김치 프리미엄 쪽은 현재 데이터가 제한적인데 금요일 뉴욕 증시가 관세 위법 판결 호재로 랠리를 펼쳤고 주말 사이 글로벌 증시도 대체로 긍정적으로 반응했거든요. 지난주 코스피가 5,677포인트까지 올라왔는데 상호관세가 위법으로 판결났으니 당장의 부담이 줄어든 거고 코스피에서 시가총액 상위권을 차지하는 수출주들이 수혜를 볼 수 있다는 논리죠. 그런데 돌발 변수가 생겼어요. 트럼프가 어제 15% 글로벌 관세를 들고 나왔잖아요. 개장 후 방향이 잡히기 전까지는 변동성이 클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환율은 달러당 1,444원 수준입니다. 지난달 대비 원화가 약 1.4% 강세를 보이고 있어요. 이건 수출주 입장에서는 부정적인 요소인데 오늘 장의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부동산 이야기도 잠깐 드릴게요. 최근 서울 아파트 시장이 좀 흥미로운 국면입니다. 매물이 늘어나고 있어요. 대출 규제 강화로 주담대 잔액이 줄어드는 가운데 수요는 억제되는데 공급은 늘어나는 국면이죠. 그런데 재밌는 현상이 하나 나왔어요. 은행 돈 안 빌리고 집을 산다는 현상인데요. 서울 아파트 거래에서 대출 비중이 6년 만에 가장 낮은 수준으로 떨어졌다고 합니다. 반대로 구로, 도봉, 강북 등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지역에서는 여전히 대출 비중이 높습니다. 이게 뭘 의미하냐면 고가 주택은 현금 부자들이 사고 있고 서민들이 사는 지역은 여전히 대출에 의존하는 구조가 심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종목별로 다른 흐름이 나타나는 선별적 시장이 될 것이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전망입니다. 오늘의 하시슈 잠깐 보고 가겠습니다. 영덕 풍력발전기 붕괴 사고 소식이 오늘 아침 주목받고 있어요. 이 사고를 계기로 1999년에 설치된 뒤 방치되어 있는 울릉도 노후 풍력발전기에 대한 안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데요. 경북도 차원에서 조속한 철거 또는 정밀 안전진단 등 30년 가까이 된 발전기들이 방치돼 있다는 사실 자체가 충격적인데 이번 사고를 계기로 전국 노후 풍력발전 시설 전반에 대한 점검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그리고 국내 정치 쪽에서는
김민석 국무총리가 오늘 인천 계양에서 K 국정설명회를 개최합니다. 정치 얘기는 더 이상 깊이 안 들어가겠습니다. 자, 이제 마무리할 시간이에요. 오늘 월요일 정리해보면 대법원의 관세 위법 판결은 분명히 호재지만 트럼프가 바로 플랜 B를 들고 나왔고 크립토는 극도의 공포 구간. 오후 갈 길은 봐야 알겠습니다. 미세먼지 나쁨 황산할 시에 환율은 1444원, 비트코인은 67,000달러. 이 세 숫자 기억해 두시면 오늘 경제 대화에서 완벽하게 아는 척 가능합니다. 그나저나 여러분, 월요일 아침에 이 방송 듣고 계신 분들 오늘도 진짜 열심히 사시는 거예요. 좋은 한 주 시작하시고 오늘 오후에 다시 찾아오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키노 모닝 뉴스 DJ 장준영이었습니다. 엔딩곡 들으시면서 출근 준비 마무리해 주세요.